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산가족들 현재 강원도 속초 한화 리조트에 모여 있는데요. 잠시 후 2시부터 등록 절차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남북 이산가족들은 내일 오전 8시 반쯤 속초를 출발해 정오를 넘겨 금강산에 도착하게 되고요. 사흘에 걸쳐 11시간 동안 헤어진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이 시간 문관현 통일 외교 기자와 함께 구체적인 상봉 일정 짚어보겠습니다. 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항상 이산가족 행사할 때는 문 기자를 뺄 수가 없는데 그런 만큼 지금 저희가 고유란 기자와 조영필 앵커를 통해서 한화 리조트에 모인 그 가족들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65년 만에 만나게 되는 분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하루 앞두고 있으니까 가족 심경이 뭐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어떨까요? 방금 전에 보셨듯이 이제 하나 프라자로 예. 89명의 이제 이산 가족이 오늘 중으로 이제 집계를 할 예정인데요. 예. 아마 저곳에서 오늘 가장 긴 밤을 보내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긴 밤을 보내고 나면 65년 동안 꿈에도 그리웠던 혈육을 만난다는 이런 꿈이 그렇죠. 또 내일 오전에 또 이루어지는데요. 일단 남북 간에는 이런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1985년도에 당시에 예술단과 함께 이산가족이 50명씩 각각 서울과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본격적으로는 2000년도 6.15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이 합의를 해서 금강산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20차례 만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추석 또는 설날 명절을 계기로 가족을 만나는 이런 행사를 개최를 했었는데요.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4월 27일 날 남북 판문점 선언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에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8월 달 상봉도 아주 좀 드문 사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진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굉장히 그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고위급 회담, 적시자 회담 이 관련 그렇죠. 회담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역시 여러 차례 특히 20차례 정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준비를 했고 또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청을 하고 기다리던 이산가족들도 대부분 이런 그 진행에 대해서 협조를 많이 해주셨지만 안타까운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하면은 1차, 2차로 나눠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측에 남측에 있는 이산가족 89명이 올라가는데요. 네.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 100명을 대상으로 대부분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 100명이 선정이 되고도 갈 수 없는 분이 벌써 10명 이상이 생겼다는 것은 이들이 많은 고령화가 돼 있고 또 건강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잠시 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이산가족 등록 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 예. 이후에는 방북 교육이 이뤄진다고 하는데 이때 어떤 교육이 주로 이뤄지나요? 네, 우리가 이제 방북 교육하면은 과거에는 좀 이념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또는 이제 사회주의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했었지 않냐 이런 또 우려하시는 분들 네. 계신데요. 사실은 이제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이런 정치하고 분리가 된 철저하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남북 간에 서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루어진 이 방북 행사는 대부분 이산가족 상봉 행사 전반에 대한 소개로 대부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하나콘도에서 모이지만 내일 아침이 되면은 60년 동안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이런 북한이라는 공간에 들어갔는데요. 일단 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로서도 정부 측에서는 남측 출입 사무소에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대부분 이미 심사는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네. 대부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일단 남측 출입 사무소를 통과를 하게 되면은 바로 금강 통문을 지나서 바로 비무장지대 군사작전 지역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에 있는 온정리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남북이 가장 또 첨예하게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군사시설물들을 통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말씀이지만 뭐 사진 촬영은 당연히 금지가 되고요. 네. 또 이제 군인들 또는 그 지나는 과정에서 북한의 온정리 일대 주민들과도 또 접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우리 이산가족 상봉 행사 참여자들에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을 대부분 설명을 합니다만 대부분 이제 우리 그 이산가족
가족들이 대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 예. 또 협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큰 불상사는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니까 현금이나 대북 제재 위반 품목 제공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또 그렇잖아요.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면 또 고생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면은 또 더 챙겨주고 싶고 한 마음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것도 주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 그 60년 만에 만나는 자기 부모, 형제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를 놓고 대부분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을 많이 그러게요.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 매년 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현장에서 제가 직접 이산가족들을 만나서 직접 인터뷰도 해보고 또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면담을 해봤었는데요. 네. 이 선물이 많이 이렇게 바뀌는 양상입니다. 처음에는 되게 고가 사치품도 많이 있어서 우려하는 분들도 있고 혹시라도 이제 북한에 전달을 했을 때 북한에 돌아가서 또 자기가 또 뺏기지도 않을까 이렇게 뺏기지 걱정하는 않을까, 분들도 예.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대부분 이 상봉 행사 현장에서 만나서 드실 수 있는 보약을 굉장히 고가로 준비를 해가서 또 식사를 하시면서 또 나눠 먹는 이런 장면들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유엔에서는 그 고가의 사치품 그리고 대량의 현금에 대해서는 북한에 들어간 것을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예. 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미 정부 간에 또는 유엔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허용을 하고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수 있는 사치품 정도는 현장에서는 대부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자기 마음을 담아서 따뜻한 내복이라든가 또는 옛날의 추억이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그 기념품 이런 거를 선물하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랬군요. 예. 네, 이제 내일 정오를 넘기면 금강산 온정각에 도착할 예정인데 이때 바로 이 북측 가족들을 만날 수 있나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남북이 합의를 해서 대부분 이 절차에 대해서는 합의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부 좀 변경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공통적인 거는 내일 오전에 출발을 하지만 점심 식사 즈음에서 금강산 온정리 현장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요. 네. 숙소에다 이제 짐을 풀어놓고 대부분 식사를 남측 이산가족끼리 행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면은 오후에 3시쯤에 금강산 호텔이나 또는 이 별도에 마련된 장소에서 이 단체 상봉 행사를 통해서 이제 첫 만남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때부터 이 행사의 본격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난다는 행사는 이 단체 상봉부터 우리가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단체 상봉을 하고요. 또 저녁에는 또 환영 만찬이라 그래서 북측에서 준비하는 또 남측 손님들을 위한 또 식사를 또 함께 나누면서 하루를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이 3일 동안 이러한 진행된 순서에 따라서 만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저희가 항상 그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아 계신 분들 중에 고령자분들이 너무 많고 이번에도 보니까 89명의 가족 중에 3분의 1이 넘는 33명이 90살을 넘으신 상태고 이러기 때문에 또 그중에서 9명께서는 이제 지난 4일에 최종 명단 교환 후에 건강 악화 이유로 상봉 포기하셨다고 하는데 고령화가 이렇게 심각하니까 빨리 좀 정례화가 돼야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참 절실한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2002년도부터 마지막 20차 상봉인 2015년도 10월까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대부분 취재를 했었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신청을 해놓고도 또는 확정이 되고도 결국 참여할 수 없는 부분들이 가장 많았는데 예. 더 안타까운 것은 상봉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건강상 이유로 금강산 현지에서 강원도 강릉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 우려가 굉장히 많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를 하고 있고 네. 이분들이 이제 고령화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80대 또는 90대라면은 거동 자체가 불편한데요. 그렇죠. 이 행사를 참석하기 위해서 일단 뭐 제주에서부터 전국 각지에서 강원도에 집결을 하는 것 자체도 되게 힘들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3일 동안 이 준비된 이런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타이트하다 하면 타이트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런 일정들을 소화하기에는 이분들의 건강이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고령화돼 있고 굉장히 노쇠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에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03년도에 남북 간의 이산가족을 상설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면회소가 필요하다는데 합의를 했었고요. 예. 2008년도 7월에 금강산 온정리 조포리 일대에 당시 19,000
제곱미터 정도 되는 굉장히 12층 규모거든요. 네. 이산가족 네. 면회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를 한 이유는 이러한 그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이산가족들이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원할 경우에는 당국의 심사를 간단히 거친 이후라면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남북이 합의를 했고요. 남북이 서로 협조를 해서 북한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재 또는 여러 가지 경비를 제공해서 이런 면회소까지 설치를 했던 이유는 이산 가족들이 더 이상 이런 그 당국 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벤트성으로 만난다 이렇게도 지적하는 분들이 있지만 예. 실제로는 명절이나 또는 기념일을 계기로 만나고가 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는 당초에 등록한 13만 명에 달하는 이산 가족들 전체를 만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 정부마다 이런 부분에서 이산가족 상시적인 면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추진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있어가지고 이번 21차 이산가족 면회 행사 자체도 결국은 이전과 똑같은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사실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남북교류 활성화의 또 일환이고 또 문 대통령이 앞으로 오는 9월에 평양 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북 관계는 좀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특히 그 남북 간에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나 군사적인 문제로 긴장이 되고 또 인도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교류 협력 차원에서 이 긴장을 또 풀어가는 이런 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어 왔는데요. 일단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두 정상이 만남으로 인해서 일단 판문점 선언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렇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큰 현안들도 역시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네.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도 현재 남북 간에는 합의가 된 사항인데요.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 여러 가지 비핵화 협의나 또는 정상회담이나 또는 유엔에서 남북 간의 여러 가지 외교 일정 등에 있어서 좋은 속도감을 더해주는 하나의 진행감을 주는 어떤 그런 촉진제 역할을 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문관영 통일외교 안보 기자와 함께 내일부터 금강산에서 있을 구체적인 이산가족 상봉 일정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